안녕하세요. 특수교육 현장을 위한 하이테크놀로지 매뉴얼에 대해 소개합니다. 저희는 특수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생 정지훈, 도재현입니다. 이 매뉴얼은 4차 산업시대에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교육 현장에서 기술이 적용되기까지 선생님 개개인의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신의 하이테크놀로지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아이들의 교육에 적합한 기술이 쓰이는 것을 기대하며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적 관점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술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각 페이지에 링크와 QR코드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란 무선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로 저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기저귀 알림 센서 모닛을 소개합니다. 모닛은 기저귀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일반 영아들의 양육에서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의 기저귀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닛은 현재 인천시에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사 속 선생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의 인권 등의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서로 민망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펜 프리입니다. 스마트펜은 종이가 없어도 어디든 글씨를 쓸 수 있는 기기입니다. 스마트펜을 핸드폰에 연결하기만 하면 옷, 가죽 시트, 손 등에 작성한 메모가 전송된다고 하는데요. 바른 자세로 책상에 글씨를 쓰기 어려운 학생에게 유용하고 현장 학습과 야외 활동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신발 르첼입니다. 르첼은 인도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신발인데요.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진동으로 방향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시각장애 등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무선 보조장치 테클라입니다. 무선 보조장치는 근육 사용이 제한된 사람들이 자신만의 동작으로 다른 기기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 좌우로 움직이기를 통해 핸드폰, TV 등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기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지체장애, 중도장애 학생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 접근성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닷워치는 시각장애인의 스마트워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 손에가 꼭 필요한데 무거워서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닷워치는 가벼워서 휴대성이 용이하고 특히 조용히 해야 하는 도서관과 공공장소에서 음성 출력 기능 없이도 정보를 읽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는 타인에 대한 의존을 줄여주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을 지닙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으로 음악 재생, 음식 주문, 택시 호출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완대체 의사소통, 즉 AAC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AAC 기기를 사용하여 말소리 산출 능력에 상관없이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LG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홈입니다. 현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고 가스를 잠궈주며 가전제품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등 이동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챕터는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핫한 인공지능은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실시간 자막 변환 소프트웨어 소보로를 소개합니다. 이 기술은 국내 기술로 음성을 텍스트로 실시간 변환해 주는데요. 특히 청각장애 학생이 통합수업 시간에 대필자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며 병원 진료와 관공서 이용 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소리 변환 보이스잇입니다. 이 기술은 말 명료도가 낮은 말소리를 텍스트는 물론 선명한 말소리로 바꿔주는 기술로 대한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 2021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용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Katie. I'm Tom. I am Tom. It's nice to meet you, Tom. Whoa. Hello. I'm drunk. I am John. Tom, where are you from? Westfield. Westfield. And how do you get there? Got a bus. Hard bus. 영상에서 본 것처럼 뇌성마비와 의사소통 장애 등 말소리 산출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역 과정이 생략되어 의사소통에서의 효율성과 자신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AI 스피커를 사용할 때도 명료도로 인한 어려움 없이 보이스잇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환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지연 청각 피드백 어플 DAF입니다. 이 어플은 발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데요. 말 더듬증이나 말 빠름증, 신경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빠른 발화 속도를 늦추어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술입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주는데요. 이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면 자폐범주성 장애 혹은 신경장애 등으로 사람을 기억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굳이 떠올리려고 애쓰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면접 등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연습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표정 분석 어플 Face Analysis입니다. 이 어플은 사진 속 인물 표정을 8가지 감정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단서를 읽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회적 향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입니다. 우선 증강현실이란 현실 세계에 추가 정보가 덧붙여진 것으로 포켓몬고 게임이 대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가상현실이란 특정 장소나 상황을 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한 첫 번째 활용 방안은 증강현실 동화책입니다. 어플을 사용하여 책을 비추면 움직이는 가상 콘텐츠가 나타난다고 하니 학생들의 읽기 활동이 더욱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립생태원 증강현실 컨텐츠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활용한 게임 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멀티큐브스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해저, 우주체험 등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보여드릴 기술은 가상현실 박물관입니다. 국내 여러 박물관에서 360도 가상현실 박물관을 통해 온라인 전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제한된 시기에 현장학습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현장학습 전 박물관 예절 연습과 지리 익히기에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글 Art and Culture 그리고 구글 Expeditions입니다. 구글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Art and Culture는 세계 유명 미술관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작품을 증강현실로 생생하게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구글 익스피디션스는 세계 여러 명소, 직업생활, 곤충, 3D 물체 등을 360도 VR 화면으로 제공하여 생생한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활용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e're going to take a field trip to Verona, Italy to see the place where Romeo and Juliet lived. I'm going to take you on this field trip under the water. Okay, you guys ready? Pick up your devices and look in your cardboard. What is it? Near their station. Whoa! It allowed us to go somewhere we wouldn't normally be able to go. Are we in China? This is the Great Wall of China. We got to see the place itself so we could actually understand what she was talking about. How long would it take to walk the length of the Great Wall of China? This device can actually make us go to places that we've never been before. 네, 실제로 저도 이 어플을 사용해서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의 기후 단원을 수업했었는데요.
책으로만 배울 때보다 해당 기후대의 자연환경을 VR로 체험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6번째, 코스페이시스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증강 및 가상현실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국내 일반 교육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7번째, 삼성전자가 개발한 릴루미노입니다. 릴루미노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보이는 영상을 변환해 잔존 시력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기존에 왜곡되고 뿌옇게 보이던 사물을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야에 암점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미지 재배치를 통해 이렇게 사진을 보완해줍니다. 8번째는 직업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VR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리스타 기술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실제 위험 요소에 대한 걱정 없이 반복 연습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9번째 마지막 기술은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VR입니다. 신호등 건너기, 화재 대피 훈련 등 실제 연습 환경 구축이 어려운 안전교육에 VR을 접목하면 더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연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은 몸에 심거나 액세서리로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기기입니다. 다양한 기술과 연결되는데 특히 IoT와 많이 결합되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안경을 쓰며 홀로그램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용으로는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는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대화 상대자의 감정을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워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용도로 피트니스 기능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체육 시간에도 활용 가능하며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휘 기능을 익히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국어 시간에 모르는 단어들을 스마트워치를 사전으로 사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VR 헤드셋은 앞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과학, 지리, 진로 수업 등 다양한 과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넥밴드와 스마트밴드는 위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기기입니다. 누구나 넥밴드의 경우 진동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주고 스마트밴드의 경우에는 간질 등의 건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 상황을 수치로 알려주어서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버즈클립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끝에 센서가 달려있는데 보행 시 위험을 감지하여 줍니다. 하체 보조기의 경우에는 전파를 다리 근육에 전달하여 굴곡 및 신전을 예방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3D 프린터인데요. 기존의 종이에 프린트를 하는 프린트에서 발전하여 3차원의 물체로 만들어내는 기기입니다. 최근에는 교육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활용을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필요한 간단한 보조도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필요한 물품을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맞춤 보장구인데요. 보조기나 휠체어 이너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성품보다는 개인의 신체 모형에 맞추어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3D 프린터를 활용한다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개인 맞춤 보장구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5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의수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케아는 유명한 가구 브랜드라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이케아에서는 이케아 가구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조정 장치들을 규격에 맞는 3D 프린트 설계도를 오픈소스로 제공해서 누구나 쉽게 조정 장치를 프린트하여 가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 장치의 예로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소파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 리프트 도안을 제공하였는데요. 이는 움직임이 경직되고 큰 지체 장애인들이 소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 장치이고, 이케아에서는 이러한 조정 장치를 바로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스팀 교육의 하나로 간단한 조작을 통하여 3D 프린터로 물건을 만들어 보는 등의 활동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프린터를 사용하여 UDL의 원리를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창의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과 드론이 있습니다. 로봇은 예전에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나 현재에는 드론과 함께 로봇 청소기 등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대시닷의 경우에는 귀엽게 생겼는데요. 아이들에게 친근할 뿐 아니라 여러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영어나 코딩 교육으로 활용되고 장애 학생들에게도 앉아서 조정할 수 있는 게임으로 활용됩니다. 조봇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을 따라가도록 제작된 로봇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명령어를 여러 가지 색깔로 입력하여 흥미로운 코딩 교육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비봇은 귀여운 로봇의 등에 달린 화살표 모양을 눌러 다양한 움직임을 만드는데요. 여러 화살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대방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으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아동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높아서 현재는 치료센터를 위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프레젠스 로봇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구현해주는 로봇으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영상회의 등에 주로 활용이 되고,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의 여파로 이를 이용하여 졸업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용이 활발해져서 건강장애로 인해 학급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신하여 참여하게 될 잠재성을 가집니다. 아바타 로봇 또한 앞에 텔레프레젠스와 비슷한 맥락으로 일본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아바타 로봇을 통해 주문을 받고 손님과 상호작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들의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해주고 가능한 직업군을 넓혀주는 기술입니다. 드론은 단순 원격 조종뿐만 아니라 코딩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어서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1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기본적인 작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